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각 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산 판매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폭넓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한 절대 보안이 잘 지켜질 것, 그리고 일회성 조치로 진행될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호 확인을 했다고 전해졌고요. 예. 그간 국장급에서 진행되어 온 한미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여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대화분과도 따로 만들어서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각국 기업들에게 영업 기밀을 요구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러마노 미국 상무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이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서서 자발적 자료 제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를 약탈이라고 비난했는데 미국은 이번 자료 제출로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게 장기적 해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두 장관의 대화에서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일회성 조치라는 확인이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앞서 러몬드 장관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이번에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받았죠. 네, 이번 미국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한 반도체 관련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모두 189곳입니다. 마감 하루 전날까지 기업들은 자료 공개 수위를 놓고 고심한 끝에 대부분 마감 당일에 자료를 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고객 관련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은 빼고 제출했습니다. 예. 제출한 자료를 상무부의 검토를 거쳐 연방 사이트에 게시되는데 현재 SK하이닉스 자료는 올라왔지만 삼성전자의 자료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문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러몬도 상무장관과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서 공급망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약속대로 미국이 영업 기밀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또 요구하는 등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국 측과 좀 이렇게 논의를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프리카 최빈국 니제르에서 총 4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가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어허. 금광 붕괴 사고로 최소 18명이 숨진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간이초등학교를 집어삼킨 화마가 어린이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입니다. 니제르 남부 마라디주의 한 간이교실이 불에 타 5, 6세 학생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아이고. 1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초 발화 원인에 앞서서 현지에서는 간이학교가 목재와 밀짚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극의 씨앗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 부족 탓이긴 하지만 작은 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도 수도 니아메에서 간이교실 화재로 미치아 가동 2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소프 아르티카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니아메 화재 이후 목재와 밀짚으로 세워진 간이교실의 위험성을 당국에 경고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화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애통해했습니다. 니제르 정부는 향후 밀짚과 목재로 만든 간이교실은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2024년까지 회사를 항공, 헬스케어, 에너지 3개 분야로 분할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조를 단순화해서 부채를 줄이고 실적과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인은 항공 부문을 제외하고 헬스케어와 에너지 관련 사업부를 단계적으로 분사해 회사를 3개 기업으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업 부문을 떼어낸 이후에는 항공 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 뭐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디지털 그 산업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발명가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 아닌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주인은 1892년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세운 전기 소비 기구 사업을 모태로 가전제품과 의료기기, 항공기, 자동차 엔진, 원자력 발전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최대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예. 1932년에는 금융업에도 진출해서 자회사로 주식 캐피탈을 주는 등 사세를 키웠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회복 불능의 손실을 입고 2018년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예. 컬프 CEO가 취임한 이후 다방면으로 회사 몸집을 줄여왔는데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사업부가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내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제 2008년 1,800억 달러가 넘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796억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요. 예. 주가도 2009년 이후 연평균 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상승과도 같았던 G가 기업 해체 수준의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이번 발표가 나온 뒤 뉴욕 증시에 상장된 G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17%까지 급등했다가 개장 후 상승폭을 6%대로 줄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혼혈인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탔던 백인 여성이 인신매매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메리 메카 씨는 지난달 22일 남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딸과 함께 덴버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를 탔습니다. 모녀는 떨어진 좌석에 각각 앉아 있다가 갑작스런 외삼촌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의 배려로 함께 앉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예. 사건은 덴버에 도착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이 탑승 전후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모녀를 찾아온 겁니다. 예. 모녀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백인 엄마가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만약 아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항공사의 인종차별을 주장했습니다. 예. 이들은 항공사의 서면 사과와 항공권에 대한 보상, 또한 어린 흑인 소녀에 가해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요. 항공사 측은 유감을 표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동물원도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인 나이트 사파리에서 사자 4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파리 직원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트 사파리의 아시아 사자 4마리와 싱가포르 동물원의 아프리카 사자 1마리가 최근 기침과 재채기, 무기력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트 사파리 운영업체인 만다이 야생동물그룹의 아시아 사자 9마리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 5마리 모두를 별도 구역에 격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요. 나머지 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과 접촉한 동물이 코로나19에 전염됐다는 보도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농무부는 동물들의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들도 백신 1차, 2차, 또 부스터샷 백신 접종 다 필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좀 걱정입니다. 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